그래서 제가 손뼉을 한번 착심해서 이야 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좀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윤범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한번 동고리, 예, 동고리에 대한 주민들께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 방충리랑 지제동 쪽은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 동고리는 뭐 없냐, 왜 개발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 저희 소장님께서 한번 또 이거에 대한 포스팅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게 블로그를 포스팅을 했는데 어제 그제 이 동거리 쪽에 이제 SRT 수도권 차량 기지가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 신문 기사가 또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또 보충 기사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동거리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거리에 무슨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이렇게 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좀 가볍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건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그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댓글은 달지 마시고요. 좋은 방법을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개발 안에 대해서 이런 안이 있다라고 이제 오늘 방송 안내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자, 이 동고리가 어디냐 도대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일단 위치 먼저 저희가 한번 찍고 하시죠. 예, 그러시죠. 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제 한번 표시를 좀 해보시면은 네. 저 밑에 이제 1단계, 2단계라고 되어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동거리입니다. 아, 이 부분이요? 예, 이 부분.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도일천이거든요. 예. 여기는 신대동이고, 여기는 동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신대동. 예, 신대동이고, 이게 이쪽이 동거리. 동거리. 예, 그리고 저쪽에 위에는 국리. 이쪽이 국리. 예, 국리입니다. 네. 그래서 국리는 뭐 KTX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대규모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고 동거리는 지금 KTX 차량기지 때문에 네. 만일 개발이 안 된다면 위쪽으로 다 개발되고 밑에는 차량기지 들어오고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 차량기지는 예산이 6천억이 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GS건설이나 뭐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2030년에 완공이 됩니다. 오, 생각보다 빠르네요. 예, 그 기사가 네. 엊그저께 좀 늦게 났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동거리가 우리가 저의 세대는 뭐냐면 이가 빠진 동그라미 뭐 이런 노래도 있었거든요. 네. 딱 빠져 있거든요. 이가 빠지는 거라미요. 예, 옛날에 그거 유명했었습니다. 네. 그 노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고덕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고덕이고, 그렇죠. 이제 아래에는 컴팩트시티로 개발되는 데인데, 예. 여기 차량 기지가 들어오고, 예. 그럼 여기는 뭐 없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죠. 결국에는. 그 얘기죠. 그런데요, 지금 동거리를 빼고 지금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까지 해서 고덕 신도시, 삼성, 그 다음에 지제 역세권 첨단까지 하면 몇 평인 줄 아세요?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한 700~800만 평 되지 않을까요? 725만 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에 콤팩트하게 725만 평 개발된 데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이런 데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 내려볼까요? 예, 느리시죠. 네. 막 그런들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한번 박스 한번 쳐주시죠. 네. 이 부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덕 신도시가 406만 평 되고요. 네. 삼성전자가 120만 평. 그 다음에 지제역 콤팩트 시티가 137만 평. 그 다음에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가 1단계, 2단계에서 48만 평이거든요. 그거 다 합쳐보니까 725만 평이에요. 뭐 가재지구 이런 거 다 빼고 뭐 소사벌 다 빼고 이래도 지금 725만 평이거든요. 그럼 동거리 사람은 뭐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그냥 첨단 일반 산업단지 뭐 이렇게 다 되는데 그 차량 기지까지 그 뭐 그런 거 다 받았는데 그럼 동거리는 빠져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 동거리에 땅이 있고 거기 뭐 우리 형님이 있고 많이 그런다면 제가 발벗고 나서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여기는 네.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신문에 나온, 우리 지역 신문에 나온 이 차량 기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기 빨간 경부 고속선을 써놨잖아요. 네. 그 KTX고. KTX. 예,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지제역이죠. 네. 지제역에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와가지고 네. 차량 기지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요게 이제 38번 국도잖아요. 네. 38번 표시 한번 해보시죠. 네. 도로 이 부분이요. 예, 이 38번 도로가 지금 확장 공사 중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 이제 평택 쪽에서 평택항으로 이어지는 아주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선이라서 너무 좁아요. 지금 저기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조그마한 지방도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26호선, 28호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제역에서 네. SRT죠. 네. SRT에서 이렇게 해서 한 여기까지 네. 지상으로, 아니 저기 그 이 고가로, 네. 고가로 이렇게 쭉 왔다가 아마 38번 오기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하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예. 지하 구간. 예, 이렇게. 그래서 38번을 지나서 지한지 그 전에 지한지는 신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26, 28번을 지나서 여기서부터는 지하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0년 준공이면은 그 안까지 다 지하 공사를 다 한다는 얘기네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약 지반이죠. 네네. 그러니까 보강을 잘 해야죠.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지금 오늘 좀 할 겁니다. 아, 그런 소식이 있구나. 자, 예,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량 기지에 대한 게 하고 한번 그 파란 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 부분이에요.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에 들어올 예정인 SRT 평택 차량 기지는 예정 부지는 총 약 14만 평 예. 면적이며 사업은 차량 기지와 열차가 드나드는 입출고선으로 나뉘어진다. 예. 차량 기지는 38번 국도와 45번 국도 분기점 인근 동고리 일대의 KTX 경부선과 접하는 곳이며 입출고선은 평택 지제역에서 신대동, 동고리 등 관통의 차량 기지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차량 기지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대략 한 10만 평, 그 다음에 입출고선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약 4만 평에서 전체 14만 평이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차량 기지까지 지하로 넣어달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그제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량 기지가 지하까지 들어간 사례가 있나요? 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세 줄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체크 한번 먼저 드릴게요. 국가철도공단은 주민설명회에서 평택 지제역에서 출발하는 입출고선 시점부터 시도 29호선, 국도 28호선을 지나가는 구간까지는 교량으로 예. 건설하고 이후 도일천을 지나기 전부터 입출고선 종점까지의 구간은 지하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은 이제 교량으로 왔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죠.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그 차량 기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난번 이제 주민 설명회 했을 때 네. 그 지역의 이제 협의회나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가면은 저기 동거리 주민들이 아마 주의 깊게 보실 거고 아마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시설이 그 도시 가까이에 들어오는 건 사실은 별로거든요. 네. 예, 별로인데 꼭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기브 앤드 테이크 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저 토지 보상을 해봐야 얼마나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동고리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적어도 3명 이상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일단 소장님은 그쪽에 땅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자, 내려볼게요. 자, 이게 엊그저께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그것만 한번 읽어주시죠. SRT 평택 지제 차량기지 구축 사업 GS건설과 대우건설에서 관심 공사비가 6천억 2030년 완공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 철도경제신문에 난 네. 자료인데요. 네. GS건설이 여기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철도경제라는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거는 한번 링크 저희가 아래 달아드릴 테니까 뭐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그 공사비는 6천억으로 정해졌고 공사 기간은 2030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대우건설도 관심이 있는데 아마 GS가 이런 쪽에 노하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30년이면은 잘
잘 보셔야 됩니다. 2030년이면은 우리 평택 지제 역세권이 입주하는 시기가 2030년이에요. 네. 2031년에 사업 마무리거든요. 그리고 평택 캠퍼스 1, 2, 3, 4, 5, 6이 2030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첨단 복합산업단지도 26년부터 31년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덕 신도시에서부터 삼성전자, 지제역, 세권, 첨단 복합 일반 모든 일정이 30년에 맞춰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만일 동거리가 지금 대략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 만일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30년 안에 완공할 수 있죠. 그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예. 차량 기지가 30년에 완공이 되면 예. 임직원들이 사용할 그 사무실이 저희는 그때 그쵸. 평택 지제역을 저희가 그때 한번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 평택 지제역이 복합 환승센터로 탈락되는 시기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거의 시작하죠. 그러니까 SR 그 차량 기지가 동거리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는 당연하게 지제 그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건물 규모를 좀 키워서 SR 본사까지 오고 직원들도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죠. 그 임직원들까지 내려오면은 또 평택에서 이제 또 집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자, 이래서 요 작은 부분만 네. 한번 제가 이제 좀 키워봤거든요. 네. 그래서 동거리 이론을 제가 그 네이버 지도에서 대충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예. 29만 5천 평, 대략 한 30만 평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또랑이인데 네. 도일천이에요. 도일천. 예, 도일천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네. 도일천을 해서 신대동 8만 평까지 하면은 네. 조금 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동거리만 해서 네. 대략 한 30만 평이 되잖아요. 네. 자, 잘 보시자고요. 이 C26이 뭐라고 했죠? 반도체. 반도체잖아요. 네. 제가 우리 저걸 이제 방송을 한번 했잖아요. 이 첨단 복합 산업단지잖아요. 네. 위에는 가스 공장이 들어오죠. 밑에는 소부장을 시작해서 반도체. 제가 전화를 주신 분이 그 삼성의 계열사의 어떤 직원이라 그러는데 저기 이 C26인데 C26에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용인 이동남사의 그 삼성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방송을 했잖아요. 네. 거기도 C26. 네. 그럼 저기는 반도체가 들어오는 게 거의 확실하죠. 네. 아니 정부에서 문서에서 저렇게 나왔으니까 네. 반도체 뭐 칠공장이 되든 패키징 공장이 되든 뭐 아니면 CMS가 되든 반도체 관련 들어오잖아요. 요 38번 국도를 딱 중심으로 해서 네. 아주 양질의 일자리와 그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동거리가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38번 그죠? 도로 사이로 두 예. 개로. 자, 그러면은 차량 기지가 1단계, 2단계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KTX가 지나가니까 네. 방음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뚜껑을 완전히 씌워가지고 그냥 소음을 그냥 방지를 하고 이 동거리가 저기에 보면은 요 동거리 찍어놓은 여기에 칠흑지구가 크게 하나 있고 여기에 네. 칠흑지구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전반적으로는 예 그렇게 하나 있고 네, 거기 네. 하나 있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절대 농지이긴 하지만은 상당한 면적이 칠흑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좋은 위치에 들어간 입구에 300평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이 있는데 서울에 계세요. 이걸 뭘 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칠흑지구 안에 안 들어갔어요. 절대 농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또 이제 동거리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개발이 되면 좋겠다. 그분은 경매를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들어가려면은 여기 좌회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38번이 그 이제 확장 공사를 할 때 이렇게 굴박스 같은 거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한 군데나 두 군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향후 이것도 지금 이게 반도체라든가 관련 산업이 들어오면은 저기에서 이렇게 왕래가 돼야 되고 저기에 일할 때 기술인들이 숙소라든가 뭐 이렇게 또 근데 이 길 하나 놔두고 뭐 지제라든가 뭐 고덕이라는 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동거리를 먹고 쓰고 해야 되니까 동거리에 지금 원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호 대기하지 말고 차가 지나다닐 수 있어 굴박스를 못 쓰게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들을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다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동거리가 개발될 수 있는 당위성은 충분한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동고리의 대부분 지금 지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거리 이제 칠흑지구 2개 빼고 나면 네. 다 절대농지입니다. 다 절대농지. 예. 야, 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다 써놨습니다. 이제 밑에 한번 보시죠. 네.
자, 이제 이게 왜 뜬금없이 이제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방송한 내용인데, 삼성전자가 용인시 이동 남사에다가 220만 평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산업단지 이제 신청을 했죠. 우리 방송을 보면 되죠. 네. 거기 보는데 저기가 진이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평택시하고 환경부, 국토부 막 해가지고 일단 이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조금 내려오시죠. 네. 자, 여기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붉은 색깔이 이제 그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고, 네. 밑에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뭐 우리 지역에서는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도 얘기하고, 송탄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면 해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아직까지 내년 4월인가 아마 그때쯤에 이제 해제가 되는데 발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요 진이천 여기에 가면은 이게 복남리 쪽일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게 물 취수하는 게 이렇게 시멘트 구조물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로드 위에도 다 보여요. 근데 우리 평택시에서 저거를 해제를 과감하게 했어요. 저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게 지정이 된 게 몇 년이냐면 45년 만에. 45년 만에. 그러니까 저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돼 있으니까 이쪽에 안성 원곡이라든가 네. 여기 용인 남사라든가 일부 오산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공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택시에서 그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이 수많은 환경부하고 평택시하고 용인시 안성시하고 막 협의를 해서 일부 조금 완화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해제라는 걸 꼭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기 그 용인 삼성전자 용인 캠퍼스라고 삼성 네. 용인 캠퍼스라고 얘기할게요. 삼성 용인 캠퍼스가 저렇게 되면서 이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평택 입장에서는 맨입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뭘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주면은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면은 팔당댐에서 하루에 네. 용수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구분을 안 하고 용수 하루에 15만 톤을 받은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서 개발을 하려면 뭐 전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용수입니다. 팔당에서 물을 끌어들여올 수 있는 물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일 용수 15만 톤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15만 톤이 평택 캠퍼스가 확장되면 거기서 주려고 했는데 평택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평택호 쪽에 그쪽에 있는 바닷물을 이렇게 정화를 해서 삼성에다 공급을 하는 걸로 하고 이 15만 톤은 평택시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평택시에서 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용수 15만 톤 캐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해야죠. 그러니까 용수 15만 톤에 대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동거리에 계신 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택시가 네. 팔당댐에서 15만 톤, 일일 15만 톤의 용수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한 그 뭐 산업단지라든가 주거단지가 몇십만 평이 개발이 되겠죠. 평택시에 벌써 이미 생각하고 있겠죠. 이 건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네. 동거리 사람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정리를 해서 당연한 신문에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15만 톤을 가지고 환산을 해서 그게 뭐 3배, 4배, 뭐 몇 배가 되겠죠. 뭐 몇십만 평이 개발이 되겠죠. 동거리에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동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해제되면서 안성이 원곡면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여기 이제 그 남사에는 또 이 남사 거기에 보면은 대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남사 사람들도 지금 완전히 엄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럼 용인 캠퍼스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가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좀 얻은 거네요. 엄청 얻은 거죠. 네. 45년 동안 완전히 철의 정막처럼 네. 이 상수원목이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몇 년 전에 요게 남사 진목리에다가 네. 그 화훼단지를 묘목단지를 크게 30만 평을 하려고 용인시하고 협의를 많이 봤었어요. 많이 봤는데 딱 걸린 게 상수원목구역이었어요. 못했어요. 결국 넘는 부대하고 어디를 가고 안 돼요. 안 됐는데 이번 풀려버렸잖아요. 야, 그걸로 이제 이제 용수를 받아왔는데 결국 그 용수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써야 누가 되는데 얻었을 거냐고. 자, 밑에 한번 좀 내려보시죠. 자, 여기입니다. 평택시는 뭐를 얻었냐? 그죠? 줬으니까, 그래, 평택시에서 45년 동안 해제를 안 하다가, 네. 해제를 했잖아요. 그럼 뭘 받았냐? 저 빨간 거다 한번 읽어보시죠. 평택시는 하루 15만 톤의 용수를 팔당 상수원에서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첫 번째 받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택호가 상당히 오염돼 있어요. 네. 저게 지금 4등급을 겨우 유지하거든요. 네. 왜냐면 안성천, 진이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다 만나고 이러는데, 제가 평택가를 갔을 때 그렇게 오염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평택호가 상당히 오염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보듬에서 정부에서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아마 예산을 투입을 하는가 같아요. 네. 그래서 수지를 3등급으로 올려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한테 크게 뭐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평택고를 또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 관광단지로.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평택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저 15만 톤에 그냥 모든 관심이 그냥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 용수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다가. 그죠? 그 동고리에서 요구를 할 타당성이 충분하다. 충분하죠. 왜냐면 이제 왜?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쵸. 우리는 차량 기지도 받았고, 그렇죠. 예. 그 도로 건너면 이제 그 자동차 공장도 있고. 예. 네. 제가 허튼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냥 저 혼자만의 상상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밑에 또 한번 보시죠. 이건 뭐 신문에 다 나온 얘기죠. 네. 제가 이래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SRT 수도권 고속철도 평택 차량 기지는 받고 동고리 30만 평은 산업단지 플러스 주거단지로 개발하자. 예, 그렇죠. 산업단지, 아까 동거리 우리가 대략 하니까 한 30만 평 되잖아요. 네. 그럼 한 3분의 2, 그 다음에 한 20만 평은 그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그거 100% 산업단지가 아니고 항상 주거단지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한 10만 평은 주거단지로 개발하자. 오늘 영상에 이제 썸네일 제가 제목으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쑥 했거든요. 딱 쭉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게 KTX가 지나가는데, 그걸 이제 방음벽을 완전히 뚜껑을 씌워서 한다 그러면 소음이 굉장히 차단이 되겠죠. 네. 그런데 산업단지는 조금의 뭐 소음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그 소음이 24시간 쫙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만 슝 하고 지나가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도 해창리잖아요. 그쵸, 여기도. 저희 이제 지금 예. 경부선 지나가잖아요. 그쵸. 여기는 좀 방음벽을 세워주시든가 아니면 역사를 만들어서 빨리 좀 멈춰주시든가 한 번씩 이게 좀 저는데 민감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스튜디오 네. 바로 옆입니다. 네. 여기도 KTX 지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거단지는 그 KTX 거기서 조금 해서 38번 국도 쪽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KTX 쪽으로는 산업단지를 배치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들어오죠. 첨단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또 산업단지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동거리는 그 교통편이 얼마나 좋아요. 38번, 45번 조금만 가면은 평택 지제역 다 있잖아요. 버스도 많이 가네요. 그렇죠. 이 뭐 볼 거 없는 거예요. 거기다 용수까지 15만 톤 다 돼 있잖아요. 제가 이 상상의 이 날개를 펴봤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민들이 예. 뭔가 비대위라든지 뭐 추진위를 좀 결성을 해서 그쵸. 이제 주장을 하면은 예. 뭐 이제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네. 제가 봐서는 우리 자료 있죠. 이것만 출력해 갖고 가서 뭐 시장님이나 이렇게 만나가지고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아니면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내세워 가지고
또 우리 평택이 어젠가 어디 보니까 뭐 경기도에서 3번째, 뭐 전국적으로 7번째인가? 예. 경기도에서 두 번째. 수원이 예. 1등이고 평택이 이제 예. 2등으로 경기도에서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택이 뭐 평택시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100만 메가 시티를 꿈꾸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산업단지를 뭐 분양이 안 되는 이상한 데도 하지 말고 삼성하고 첨단하고 지제역하고 이렇게 된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분양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고 네.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개발. 그러니까 100만 그렇죠. 인구가 더 이상은 이제 꿈이 아니다. 아, 현실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에는. 예. 네. 야, 이 동고리까지 개발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730만 평. 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예를 하는데요. 네. 동부산입니다. 동부산. 그냥 어디냐면 기장 쪽이에요. 부산인가요? 예, 제가 부산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동부산 산업단지가 공업용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업단지인데 공수를 못 받았어요. 저기 산업단지가 뭐 14개 뭐 하여튼 많아요. 그런데 공업용수를 못 받고 생활용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해 물값이 100억이 더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자료하고. 네. 그러니까 동고리에 평택시가 송탄 상전보호구역을 내주면서 해제를 하면서 15만 톤을 용수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생활용수는 이걸 또 정제를 해야 되지만 공업용수는 바로 가져오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쉽잖아요. 이런 예도 있는데 우리는 뭐 준비 다 됐잖아요. 교통 좋죠. 뭐 용수 준비돼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뭐 첨단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지지역 갖고 그렇죠. 철길 있고. 이런 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우리 취락지구 빼고는 이제 절대농지니까 토지 비용도 좀 싸잖아요. 다른데 상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이용을 해서 이걸 좀 보고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지역 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님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저 삼성 그 용인 캠퍼스 때문에 저기 상전보호구역도 해제했는데 이거 뭐 30만 평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 물량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절대농지는 산업단지로 개발하기는 좀 용이해요. 네. 주거단지로 개발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데는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일부분은 주거단지로 해가지고 우리 이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 딱 좋지 않겠느냐. 철길하고 최대한 먼쪽으로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그렇죠. 이제 38번 네. 그 도로하고 C26 그 반도체 있잖아요. 그래 거기다 상업시설도 좀 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자, 제가 이 사진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됐다는 그렇죠. 얘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소장님이나 저나 제 동고리에는 전혀 땅이 없고요. 저희도 이제 뭐 동고리 주민분들이 한번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도 소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셨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작년 6월 15일이 지제 컴팩트 시티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바로 한 달 전에 5월 중순쯤에 제가 그 지제 역세권 쪽에 개발 계획을 한번 그려가지고 그 유튜브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딱 하고 났는데 한 달 뒤에 딱 지제역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뼉을 한번 착심해서 이야. 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좀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네. 지구 단위 회사 이게 토지를 개발하고 이런 쪽에서 한 2년간 그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는 눈이 조금 있습니다.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개발되기 좋은 땅 네. 이런 거를 먼저 볼 수 있는 안목 해야 한다고 네. 할까요? 네. 동거리는 이번이 기회입니다.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좋은 기회입니다. 또 뭐 사실 이제 그 SRT 차량 기지를 받으면서 그게 이제 뭐 사실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뭐 소음도 그렇죠. 지발할 거고 예.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데 뭐 이제 받은 만큼 더 좋은 거를 이제 예. 받아왔으면 하는 저희의 뭐 바람도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동고리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